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업으셨고 할머니가 리어카에다가 저희 어린 아버지랑 생선을 파시게 되면서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께 해주셨던 말씀이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고객의 신뢰를 지켜라. 네, 안녕하세요. 3대째 이혼 한 가지 약속 3일 건어물 대표 김태진입니다. 저희 3일 건어물은 할머니 때부터 건어물을 만들고 있고 아버지서부터 저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건어물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고객들이 접근하고 맛보실 수 있게 하고 있는 건어물 브랜드입니다. 이제 업으셨던 할아버지가 잡았던 생선은 저희 할머니가 리어카로 시장에서 파실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저희 어린 아버지께 해주셨던 말씀이 남들보다 싸고 신선하게 팔아야 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스스로 구매를 하러 올 거다. 그게 단골이고 그게 장사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할머니의 의미가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고객의 신뢰를 지켜라. 그러면 고객은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고객과의 약속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의미가 좋아서 3대째 이어온 한 가지 약속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이제 건어물 공장에서 상무님이 계셨는데, 상무님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퇴사하시게 되시고 일손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10년 전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일을 배우면서 하루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저는 이제 격리부터 시작했거든요. 격리도 하고 영업도 다니고 배달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덕장에 올라가서 명태도 걸고, 네, 그리고 이제 퇴근이 저희가 6시예요. 그럼 6시 퇴근하면 삼척에 또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건어물 매장이 있거든요. 그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9시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주말에는 공장은 쉬지만 매장은 또 운영을 하니까 또 주말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일을 배우고 나서 뭔가 제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찾던 와중에, 뭐 기존에 이제 뭐 오프라인 뭐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아버지가 하고 계셨고, 당시에는 조금 생소했던 온라인 시장에 좀 진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 나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포토샵도 배우고, 정말 뭐 인터넷 첫걸음 이런 책도 사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상품도 등록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당시에는 좀 힘들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재밌었고, 네, 열정이 가득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가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 혼자 독박 육아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내부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어물을 해오셨던 아버지의 생각과 저는 뭔가를 개선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 이제 충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선도 못하고 실적도 못 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했냐, 물고기 잡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도 네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이제 깨우쳐야지 그게 진짜 내 거가 되고 그게 이제 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조금 투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제일 응원해 주시고 가장 이제 의지가 좀 많이 되죠. 네. 3년 동안 사실 연매출이 5천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조금 좋았던 거는 온라인상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천 군데가 다 비교가 되니까 어느 집이 잘 되고 어느 집이 안 되고 어느 집이 문제가 있고 어느 집이 잘 되는 것들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 나름으로 저희 몰은 그런 부분도 이제 보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에는 다 대용량이었는데 뭐 소용량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산지 위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품의 특성에 맞게 뭐 제사퍼 컨셉, 그 다음에 뭐 여름엔 스태미너 컨셉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전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이제 소셜 커머스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문프 팀원으로 시작해서 판매가 됐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황태채를 팔았는데 어려움이 뭐였냐면 연령대가 다 높았어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두 개를 사면 이제 라면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진짜 사나이라고 TV 예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태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하루에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기획전을 막 하고 소셜 커머스랑 같이 해가지고 매출이 점프업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한 7년, 8년 정도 되니까 매출이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저는 좀 착안을 많이 했던 게 상품평, Q&A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고객과의 소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통을 했었는데, 뭐 소용량 구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상품들, 그런 기획전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냐라는 문의랑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문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본사는 이제 삼척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강릉에다가 매장을 좀 내야겠다 해가지고 4년 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강릉 중앙시장 근처에다가 이제 내게 됐죠. 그때도 제가 이제 3년 동안 그 삼척에 있는 건어물 매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뭐 가격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포장지나 패키지나 그리고 뭐 시식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좀 이제 개선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베이커리 컨셉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더 세련되게 예쁘게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은 했었는데, 저희 매장이 그 강릉 중앙시장이랑 그다음에 강릉역 사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그런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아, 나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건어물이 없냐. 근데 기존의 건어물들은 다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저희가 셀프 코너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셀프 코너는 또 마련하고, 그래서 구워서 가시고 이제 편하게 드시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고객님들이 하는 문의가 아, 나 이것도 귀찮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없냐? 라는 고민 끝에 연구나 개발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별도로 굽는 과정 없이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이제 테스트를 해보다가, 건어물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구웠을 때는 부드럽지만 굽고 나서 이제 금방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제 고민 끝에 시중에 있는 이제 에어프라이기를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는 삼겹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풍으로 하다 보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이제 부드러우니까 수분을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을 갖고 이제 대량 생산용으로 만들게 됐고, 그걸로 이제 특허를 받아서 이게 마치 빵처럼 오랫동안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착안해가지고 건어물 베이커리라고 컨셉을 잡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대 옆에 조그맣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아, 고객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중앙진열대로 옮기면서 전폭적으로 이제 상품군도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어물 베이커리가 시작이 됐죠. 저희가 이제 시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구워드리면 다들 좋아하세요. 건어물, 지포 뭐 이런 거, 뭐 오징어 이런 거는 사실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애기서부터 나이 드신 분 다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은 다 명품이에요. 근데 가방도 명품인데 건어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건어물이 막 너무 비싸니까 시작 단계도 막 몇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다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좀 양을 줄여가지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젊은 분들이 좀 손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럼 가격적인 부분도 이게 뭐 이렇게 좀 뭐 깎아야 되고 흥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오징어는 어느 분이 사면 5만 원이고 어느 분이 사면 뭐 7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저렴하게 정찰제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매장을 낼 때 적용을 했었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칭찬은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 건어물 너무 깨끗하다. 사실 이런 거 너무 원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너무 잘했다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근데 젊은 분들은 좋아는 하시는데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익숙하게. 그러니까 커피숍이나 빵집이나 이런 무드가 이제 비슷하니까 오히려 좀 되게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생각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아이디어 잘 냈다고. 네, 이런 것도 좀 개선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유혹이 진짜 많아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아, 어떻게 품질 관리 하시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신선도를 지키는 게 가장 품질의 우선이라고. 뭐 시즈닝을 하거나 맛을 내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선도가 가장 좋아야지 그 맛이 1등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유혹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선도가 떨어진 걸 쓰면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팔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지만, 고객들이 한 번은 속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속거든요. 그래서 좋은 품질로 꾸준하게 이제 공급하면 고객들도 알아주시고 스스로 이제 찾아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네 가지 시그니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이제 건어물을 만들어낸다는 크리에이터고, 두 번째가 이제 매장에 오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시식도 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박물관처럼 하는 큐레이터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소믈리에예요. 그러니까 건어물을 저희가 다 직원들의 맛을 보고 테스트해보고, 아 정말로 맛이 좋다, 내 입에도 맛이 없는 거를 손님한테 권할 수가 없잖아요. 다 맛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상품 다 출시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명장. 저희 이제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건조나 기술 가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명장. 그렇게 네 가지 시그니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조금 더 맛있는 건어물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더욱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로스팅 앤 롤링 특허를 개발하게 됐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벤처기업 인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난류성 어종인 참치나 뭐 보고나 이런 생선들이 이제 더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명태나 오징어는 북태평양 위로 좀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국내에서 나는 생선들, 생소한 생선들을 갖고 상품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참치를 활용한 선호 상품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뭐 많진 않아요. 올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해피빈이랑 와디즈 펀딩 통해서 출시를 했고, 뭐 저희 자사몰뿐만 아니라 쿠팡, 네이버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마케팅이나 홍보도 진행할 거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이면수, 삼치, 뭐 방어 등 다양하게 라인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건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선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직접 제조하고 있는 산지 업체이다 보니까 수산물에 대한 부산물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부산물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간식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브랜드는 이미 개발이 된 상태고 상품도 이제 시제품은 개발이 됐는데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건어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명을 3일 프레시 스토어, 3일 펫스토어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업들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시작을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있고 지금 재료 납품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 분야 그리고 수출 쪽을 더 이제 확장할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년 안에 한 1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목표로 두고 있고, 뭐 향후 10년 후에는 어떨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듣곤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부산의 삼진어묵이거든요. 삼진어묵이 10년 전에 매출이 5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에 매출이 1000억이더라고요. 네. 거기도 저평가된 어묵 시장을 좀 고급화해서 시장 자체를 이제 성장시킨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삼진어묵처럼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AI나 IT나 뭐 이런 분야는 너무 근사하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 같은 로컬 브랜드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치트키다. 저희 건어물이 뭐 인테리어나 패키지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실 때 너무 잘 해놨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뭐 진짜로 있는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로 봤을 때는 엄청 특이한 수준은 아니에요. 평범한 수준이고,
오히려 이제 건어물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련의 그런 것들, 뭐 라면을 이제 뭐 기획으로 해서 하고, 포장지를 바꾸고, 쇼핑백을 바꾸고, 패키지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 그냥 불편한 것들을 개선했고,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꾸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반응을 얻고 소비자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저 같은 수산물, 그리고 건어물,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치트키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